이병헌 배우님께서 주연을 맡으신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를 보고 돈 버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영화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대지진으로 전 세계가 폐허가 되었고 모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철근을 양심있게 넣은 황공 아파트 한 채가 덩그러니 살아남은 거죠. 다 박살났는데 아파트 한 채가 우뚝 서 있으니 어떻겠어요. 누구나 거기를 보고 달려가게 되죠. 그렇게 외지인들은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성벽을 높게 쌓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미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국 우선주의도 좋고 친환경도 좋죠. 유럽과 미국, 자기들은 지금까지 탄소 펑펑 쓰면서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모두들 친환경 지키며 성장해라?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고 뭐 힘없는 개발도상국들이 어쩌겠어요. 그냥 비비 맞춰주고 네 해야죠. 아무튼 전쟁으로 성장한 국가인 미국, 본인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부추겨 러시아는 나락으로 보냈고 본인들은 무기를 팔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한다고 할 때 미국이 과연 말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기를 팔아넘기고 경쟁자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전쟁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대만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1985년 점점 기어오르던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박살내준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전세계 2등 중국을 밟아주고 미국은 압도적인 1등으로 엄청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거죠. 사실 미국으로서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워렌 버핏이 좋게 봤던 대만의 TSMC 전량 매도해버렸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팔자마자 급격히 올라 버핏 형님도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현재 중국으로 반도체, AI, 양자기술 판매 등을 일절 금지시키고 동맹국 역시 중국과 멀리하도록 협박받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두 번 다시 미국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중국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 여태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에 공장을 자처했고 환경오염이 심한 원자재까지 고생 해가면서 공급해냈는데 이제 와서 탈세계화한다고 중국을 버리다니 이러나 저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맹국은 환호했을까요? 한국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과 멀어지니 자연스럽게 수출이 줄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은 더 높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동맹국이고 뭐고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을 전부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중입니다. 기업만 갈까요? 각국의 천재들 역시 미국으로 대거 이동 중입니다. 예시인 인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보다 더욱더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탈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인도 공과대학교에 입학 후 구글, 마소, 아마존 같은 최고의 기업들에 스카웃되어 미국으로 넘어가기. 공부만 하면 노비를 탈출할 수 있고 수저를 바꿀 수 있다는데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즉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과 천재들까지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오는 황궁아파트 주민들과 미국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행동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성벽을 더 높게 쌓아서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두 번째, 성 밖에 나가서 훔치고 빼앗고 훌륭한 인재들은 전부 안으로 데리고 온다. 세 번째,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성 밖의 사람들이 얼어 죽든 굶어 죽든 관심 없다. 그렇게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내에서는 호화로운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식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퍼졌다. 코로나라서 돈을 풀었고 재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역시 돈 풀기를 중단할 수 없는 미국의 현 상황과 똑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본인들의 파티가 끝났는데 그 피해는 전부 다른 나라들이 받고 있습니다. 고금리를 왜 하나요? 본인들이 돈 쓴 게 많고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으니까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미국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흔들리면 다른 나라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중국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세계 2등 국가 중국이 추락하기를 기다리는 것 역시 미국입니다. 삼성전자의 필살기 초격차 역시 미국으로부터 배운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내적 갈등, 빈부격차, 이념 차이로 미국 내에서 내란이 일어나거나 기축 통화국으로 너무 많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어 전 세계 국가들이 왕따시킨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EU도 한중일도 남북한도 화합이 안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낌새만 보여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이간질시켜 전쟁을 부추길 겁니다. 마치 일본이 자국 내에서 불만과 내전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여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미국 역시 작은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덮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끝없이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 미국, 그 덕분에 전 세계의 인재들과 기업들 모두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2등 국가는 누구나 될 수 있겠지만 1등은 오로지 미국뿐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몰빵을 했다면 미국은 주식에 몰빵을 한 민족이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